저희가 사생결단 속풀이 상담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사연 제가 간단하게 네, 먼저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20살 딸을 둔 40대 여성입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8년 전 시댁과의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혼한 전 남편과 아직까지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남남처럼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나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사실 이제 너무 이제 네 줄의 짧은 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연의 주인공 모시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모셨는데요. 요청하신 대로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으시네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네. 그 40대 20살 딸을 둔 예. 근데 지금 1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 흔한 고부 갈등과 이제 남편의 경제적인 면 때문에 외아들이다 보니까 아들 역할을 필요로 할 때가 이제 꽤 많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어도 이제 필요할 때는 명절, 생일, 생신, 명절, 뭐 휴가철 뭐 이럴 때 1년에 큰 대소사 전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틀어진 거예요. 아, 시작이. 아, 근데 그게 계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아 이제 그러던 차에 네. 또 경제적인 걸로 이제 신랑이 신혼 초부터 이제 좀 직장이 뭐 쉬었다 나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쉬는 틈에 또 주식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뭐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 까먹고 그래도 저는 뭐 그냥 그랬어요. 뭐 잘해보려고 하다가 한 거니까. 그러고 지나갔고 어느 날 신랑이 임플란트 치아를 해야 되겠대요, 자기가. 네. 한 두세 대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비싸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임플란트 좀 하게 돈을 좀 달라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남편도 이제 좀 화가 난 거죠. 왜 10년 가까이 월급을 작지만 갖다 줬는데 왜 돈이 없냐. 돈이 없다. 갑자기 그렇게 큰 현금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게 싸우고 뭐 손찌검도 하고 몇 번씩 싸우고 중간중간.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돈도 못 모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헤어져서 각자 알아서 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 신청서 작성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고 협의 이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뭐 맞벌이 할 때 조금씩 모아서 이제 지하 단칸방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어떻게 임대 아파트라도 해서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막 해서 당첨이 돼서 이제 지금 집이 그 집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으로 하고 근데 이제 그거 포기하고 본인도 양육비를 안 주고 그때 당시 제 딸애가 이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협의를 다 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데 방을 하나라도 구해서 나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 뭐 그 정도야 또 평상시 성격도 좀 욱하는 것도 있고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하면 막 폭행하죠. 네, 뺨 때리고 이제 지금까지 같은 공간에서 아니 이혼하고 몇 년째? 8년째요? 네 제가 2014년도 10월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그래도 예전하고 같이 산 느낌이 비슷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닥 그러니까 뭐 밥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혼 후에는 네. 각자 철저히 이제 각자 벌어서 각자 살고 각자, 딸에 대한 건 제가 이제 다 하고 케어하고
각자 살았어요. 철저하게 이혼 네. 후에는. 근데 이제 공간만 같은 공간인 거예요. 아. 그래서 생활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각자, 아니에요. 다 각자. 다 각자요? 네, 각자. 휴지도 뭐 이런 네, 거. 다 각자. 근데 이제 임대 아파트가 이제 관리비랑 뭐 월세랑 조금씩 내는데 이제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그냥 내고 왔고 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혼 도장 찍은 후에 8년이 됐거든요. 8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사시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네. 물품이나 생활비가 따로 하는 거 말고 네. 대화나 부딪히게 되잖아요. 내 말이. 거의 안 그러니까- 했어요. 거의. 왜냐면은 제가 편의점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늦게 오니까 거의 부딪힐. 아. 또 저희 부딪히지 않는구나. 남편분은 거의- 더 아, 하셨겠네. 그러니까 제가 남편- 새벽에 나가고 나갈 이유가 밤에 없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딸도 중학교 때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학교 시험 보고 뭐 하고 학원 다니고 이러면 이제 늦게 오잖아요. 맞아요. 네, 늦게 끝나고 밤 뭐 11시, 12시. 그러니까 거의 저녁에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뭐 그런 건 거의 없었죠, 많이. 근데 이제 일요일 같은 하긴 뭐 일요일도 저는 일을 했으니까. 예. 그럼 대화를 하시면은 마지막 대화 기억나세요? 마지막 대화가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친정 아버지만 이제 혼자 있게 돼가지고 반찬이라도 뭐 좀 하고 제가 이제 맏딸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어서 이제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니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서로 뭐 재결합 이런 의사도 없고 본인도 그렇고 근데 안 나가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본인이 나갈 때 이제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아. 그걸 주면 자기도 날짜를 알려주면 나가겠다. 본인의 내용인즉슨 뭐냐면요. 저희가 결혼 초에 이제 어려우니까 몸뚱아리밖에 없고 하니까 방을 얻을 때 누님께서 1,0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방값에. 근데 그거를 이혼 후에 이제 각자 생활하니까 이혼 후에 본인이 갚았다 이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공동으로 살았던 그거니까 자기를 줘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그러면서 딸의 그러면 등록금이나 딸의 그런 거 그런 거 됐냐고요? 없었죠. 없었잖아요. 근데 아니, 그걸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라고. 아니 솔직히 신랑이 1,000만 원이 같이 필요해서 그런 갚았잖아. 거예요. 그걸로 걸어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 천만 필요해요. 아니. 아니.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예,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1,000만 원 못 주니까 그걸로 계속 눌러 앉으려고 아니에요. 그런 거야. 집 나갈 능력 안 되죠, 남편이요. 아니 한 5년 넘게는 그래도 또 월급을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을 다시 안 했다 하면 그래도 방 한 칸은 그냥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뒷말은 이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아. 네, 또 시끄러워질까 봐 어떻게 나올지 방이 그러면 임대 아파트 방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2개 있고 네. 방 한 개는 우리 저 사모님하고 따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는 안방은 이제 음. 우리 딸이 계속 썼고 작은 방을 이제 전 남편 하고 거실에서 제가 이제 주로 아, 생활했어요. 거실에서? 예, 예. 이제 중학교 따님은 때 진짜 생각이 어때요? 아빠가 계속 같이 엄마랑 이렇게 이혼했는데도 살고 이해를 있잖아요. 못 하죠. 이해를 못 하죠. 네, 대학생인데 빨리 남인데 왜 네, 남인데 이럴 왜 거면- 같이 있냐? 이 신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도 완전 지금 다른 약간 이해를 세대니까 못하는 저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지면 이럴 거면 왜 같이 있느냐? 네, 그렇죠. 이혼했고 남인데 왜 같이 있느냐? 계속 걔는 그거예요. 교제 연애 결혼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몇 년 했어요, 연애를? 오래 했어요. 올해. 네, 그-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아, 알았어요. 그랬어요. 무지하게 좋아할 때도 있었겠네. 네, 중간에 있었어요. 헤어졌다 만나고 헤어졌다 만나고 한 2번. 그때도. 이건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셔야 예. 되는데. 아, 이게 올려본 무슨 거예요.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좋게 되게 저도 이런 사연을 처음 들어. 처리를 할 수 있을지 또 오는 거는 그리고 지금 모르겠는데. 사안이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보기에는 쉽지가 않고 이게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모님 이 성격이 좀 되게 좀 이렇게 당차지 않은 그런 성격이신 것 같고 아, 약간 좀 예. 다른 사람한테 싫은 말은 잘 못해요. 그런 스타일이신 네, 것 그냥 같고 거의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편분은 지금
사모님을 좀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뭉개면 또 지나가겠지 이렇게. 네. 그럴 때는 일단은 사모님이 네. 그 스스로를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질 필요가 있고 그럼 사모님이 협상을 하시려면 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모님이 아셔야 돼요. 일단은 이 집 자체는 사모님의 공간이거든요. 네.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형법상 죄가 성립합니다. 그게 형법 319조 2항 네. 태거 불응죄라는 네. 게 있습니다. 네. 태거 불응죄면 어쨌든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찰이 끌어내야 되잖아요. 현행범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런 않습니까? 상황을 본인이 닥쳤을 때 그렇죠. 되게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요. 자존심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엄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지금 어쨌든 네. 이전에 배우자였던 네.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 판사가 네. 개입을 해서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음. 보호명령은 바로 막 끄집어내기 퇴거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접근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로 뭐 전화 연락하는 걸 완전히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고 그걸 어기면 그 남편분은 네.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어. 아주 점점 아. 점점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더 세지게 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폭력적인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 그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의를 다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사부님 앞으로 남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아, 야 이게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네. 그래서 혹시나 그 과정에서 네, 네. 금액이 좀 깎아지면 좋죠. 네. 한 300, 뭐 좀 아, 제가 네, 보기엔 네. 한 적정한 금액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까지도 그것도 줘야 돼. 아니 협상이라는 건 서로 양보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러면서 대신 뒤 이런 게 이제 깔끔하게 그러면서 없는 조건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각서나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런 건 협상의 효력이 조건으로. 있나요? 예? 각서 그렇죠. 같은 그런 거. 예, 효과 있죠. 아, 각서라는 거 아주 강력한 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맞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네. 사모님이 지금 돈을 받아야 될 판이에요. 네, 8년 제가 동안 그 월차임을 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월세만 돈을 줘야 될 내고. 의무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음에 다지고 네. 남편하고 일단 결판을 이제 좀 형제도 같이 오게 해서 그래야 될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든지. 여기 이거를 밖에서 해결하는 쪽 오지 말고 상담 쪽으로 좀 한번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네, 이걸 네, 어떻게 네. 상담을 선생님, 네. 사실 남편분을 알고 지내신 지 30년이 넘었어요. 계산해 네, 보니까 합치면 고등학생 그래요. 때부터 30년 넘는 정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요 잠깐 듣고 이분한테 경찰 불러서 내쫓아라, 뭐 어떻게 하라, 사실 이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남편분도 이런 경우 저희가 남편분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내가 이혼한 게 너무 후회되고 다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안 네, 나오는 남편이라면 네. 딸한테도 잘해야 되고 네, 생활비도 어느 맞아요. 정도 줘야 되고 맞아요. 뭐 살림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8년 동안 네.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사람이 성품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충분히 얘기를 들어본 걸로 봐서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잖아요. 네, 알게 된 게 고3.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다기보다 약간 불쌍한 것도 있네. 남편이? 있어요. 아니 남편이?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요. 네. 버리기에 나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불쌍한 마음, 연민도 사실 사랑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도 있어서 지금 매몰차게 못하신 것도 있지 진짜요? 않을까 네. 그게 싶은데요. 있는 거죠. 어떠세요? 아내도 다 그렇지. 불쌍한 마음도 있어서 지금 매몰차게 못하신 것도 있지 진짜요? 않을까 네. 그게 싶은데요. 있는 거죠. 어떠세요? 아내도 다 그렇지. 아니 연민 같은 건 전혀 이제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제. 아니 연민 같은 건 전혀 이제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제. 예. 지금은. 그 남편이 이상 행동을 보일 걸 두려움이 네. 있으시죠. 그렇죠. 그 예, 사람이 없지. 그거에 대해서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게 약간의 크신 것 그 같아요. 겁먹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거 봐요. 저도 남편이 성격이 그걸 알아. 제가 겁이 많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저도.
근데 그냥 그 근데 사람을 아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 겁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남편의 스타일이나 성격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겁이 구체적으로. 나세요? 요리를 잘해요 남편이. 요리를 잘해요. 취미도 요리. 뭐 두부를 썰다가 이렇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못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두부 썰다가 성질나서 칼 던진 걸 봤어요. 성질나서 칼 던진 걸 봤어요. 지금 나를 향해 근데 우리 아니,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네, 그거를 제가 본 다음부터는 그래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때는 술도 안 먹었을 때죠. 맨정신이죠. 그럼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네. 이렇게 하면 찾아와서 폭행을 그렇죠. 하고 끝까지 괴롭힐 것 같다. 그런 스타일이 자꾸 제가 눈에 계속 괴롭힐 것 그려지니까 같다. 물론 변호사님 말대로 양보가 조금 돼서 예의가 잘 돼서 되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그 생각은 좀 하긴 그러면 하는데 선생님 마음은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쓸지언정 그 남자에게 1,000만 원은 주고 싶지 않다. 네 네. 그건 또 그래요. 남편분 1,000만 원 드릴 바에는 변호사를 천만 원 변호사를 주셔서. 네. 네. 밝으신 건가 지금 너무 왜냐면은 나는 이러면은 정말 으아 이러고 난 다음에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 그냥 워낙 사람이- 잘 웃으시고 사람이 내가 힘든 얘기를 할 때 이러니까. 웃는 사람은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든 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네, 익숙치 그래서 않아요. 익숙치 않아. 또 하나는 이 와중에도 상대방들을 편안하게 해주게 배려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너무너무 캐치하기 쉬운 성격입니다. 너무너무 착한 게 아니라 단순해요, 저도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너무 한-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예. 한 번인 사랑하지 않을 때라도 저 사람은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낼지언정 그 1,000만 원은 내가 정말 못 주겠다. 여기에서 마음이 네. 정말 네, 네. 없다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박수홍 씨가 파악하신 게 정확합니다. 아, 정확히 이분은- 저를 너무 전곡으로 네, 찔러주셔가지고 네, 저라고요. 네, 저하고 맞아요. 똑같다. 네, 너무 맞아요.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해봐도 되는 건지 또 사람들이 내 이 마음을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건지 네. 모든 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웃으시는 거거든요. 아까 네, 내 극단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있다는 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는 그 지금 하여튼 결론적으로 뭐 저를 스님을 하시든지 변호사 스님 하시든지 뭐 저를 스님을 하시든지 변호사 스님 하시든지 멋지시네요. 예, 아니, 진짜 그 야. 제가 아니 농담이 아니고 네. 네. 혼자서 어쨌든 세상을 혼자 네. 홀로 서기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같이 홀로 서기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무조건 거예요. 해야 돼요. 변호사님이나 형사 입회하에 얘기한 거하고 둘이 300만으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네. 해고 한 거가 완전히 달라요. 만 300만에 둘이 해 끝났어. 네. 100% 찾아와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변호사님이나 형사나 있는 데서 합의하면 못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 문제점을 얘기해주면 못 찾아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변호사님, 형사님 동원해서 하셔야 돼요. 저도 같은 의견인 게 가게 아까 하신다고 잠깐 네, 들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집은 정리가 됐다고 쳐도 두 분이서 뭐 합의가 잘 돼서 집은 정리가 됐다고 쳐도 나중에 그 돈이 만약에 바닥이 나시거나 뭔가 또 필요하거나. 일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가게로 또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좀 내가 한번 힘을 쓰면 이렇게 무섭게 할 수 있어를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면서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8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한 네. 공간에서 다 잠깐 그렇게 있는 것도 얘기해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드나들면서 그거 어떻게 봤냐.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상황들인데 네. 본인한테 그 두려움과 용기가 없었던 것도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네. 네. 어떻게 얘기하니까 그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결심이 좀 쓰세요. 네, 아니면 네. 생각이 일단
어쨌든 좋게 끝나고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네. 양보의 그 협상을 한번 네.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전혀 자기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나도 법적인 그렇죠. 그걸로 나는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해주고 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네. 딸은 네. 컸으니까 네. 본인을 좀 이기적으로 네.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40대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창이에요. 진짜 조심할 게 네. 격한 감정 충돌은 진짜 만들지 마.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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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